이번에 시험 기간이 다른 애들보다 일주일 더 길어서 거의 5주 정도 우리 내신 대비하고 지금 들어오는 거라 좀 길었어. 자, 오늘은 첫 번째 여기서부터 닮은 도형이라는 것부터 자, 오늘 단원이 크게 4가지로 나눠질 거거든? 첫 번째 닮은 도형에 대한 얘기. 여기서는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한 얘기들을 배우고 닮음이 뭔지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내릴 거야. 그럼 두 번째가 삼각형의 닮음에 대한 얘기. 닮음 조건에 대한 얘기. 그 다음 세 번째가 직각삼각형 내에서의 닮음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이 축척에 대한 얘기. 축척 알지? 들어봤지? 축척. 그거에 대한 얘기까지 해서 총 4개로 단원을 마무리를 지을 거야. 알겠죠? 이거 천천히 잘 보시면 돼요.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들은 여기는 과감하게 다 빼고 갈 거야. 왜냐면 굳이 몰라도 되는 내용이고 쓸 일이 없는 내용들이거든. 그래서 오히려 알면 더 헷갈리니까 그거 빼고 그냥 기본적인 용어들만 정리하면서 필요한 내용들만 탁탁탁 정리하고 넘어가자. 자, 닮은 도형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용어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일단은 닮음이라고 부르는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알아야 되거든. 닮음. 자, 안민영, 닮음 뭐야? 같은 비율로 늘렸습니다. 같은 비율로 늘렸다가 같은 비율로 확대하거나 확대하거나 축소하는데요. 그렇지. 축소했을 때 넌 항상 마무리가 아쉬워. 축소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서연아, 그걸 뭐라고 불러? 합동이고요. 그래, 합동이 되는 두 개의 도형 사이에 관계를 얘기한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닮음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말하면 확대하거나 축소시킬 거거든, 도형 자체를. 그러면 도형을 늘렸다가 줄인다는 얘기잖아. 근데 나는 도형이 이렇게 만약에 삼각형이 예를 들어봐 이렇게 있어. 여기 보이는 편이 있지, 이쪽 편. 이쪽 편이 마음에 안 드니까 얘만 막 늘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래서 같은 비율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즉 얘가 만약에 이렇게 있던 삼각형에서 이쪽 편을 2배로 크기를 늘렸어. 이렇게 2배로. 그러면 나머지 편들도 어떻게 돼야 돼? 똑같이 2배씩. 근데 얘는 2배로 늘리고 얘는 3배로 늘리고 막 얘는 1배로 막 반으로 줄이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항상 같은 비율로 움직여 가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순 영어 테스트, 영어학원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 닮았다라는 영어 단어. 너 바꿀 때가 된 것 같다. 닮았다. 아니 뭐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거 무슨? 닮았다, 승희야. SILL. 그래, 시밀러. 그래서 그 시밀러의 첫 글자 C잖아. 그렇지. S.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닮음이라는 도형을 뜻할 때 나타내는 하나의 기호는 어떤 기호를 쓰게 되냐면 S자 있지, S자. S자를 때려. 그럼 어떻게 돼? 그렇지. 넘어져서 우리는 넘어져서 이렇게 생긴 기호로 닮음을 표시하게 된다. 알겠죠? 이게 닮음이야. 닮음을 뜻하는 기호. 그래서 기본적인 닮은 도형에서는 이렇게 정의와 기호만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 돼요. 확인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닮음이 되려면 조건들을 가져야 되는데, 자, 어떤 조건을 가지게 될 거냐? 일단 기본적으로 닮음이라는 관계가 성립하려면 도형 안에서 일정한 비율로 늘리거나 줄여서 합동이 돼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늘리거나 줄이는 대상을 생각해 보는 거야. 도형 자체에서. 뭘 늘리거나 줄이게 될까? 얘가 평면 도형이라면 이렇게 있는 삼각형이 있다라면 변의 길이를 그대로 늘리거나 줄이게 되겠지. 입체 도형이라면 면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게 되겠지. 확인돼요? 그럼 어쨌든 면이라는 걸 구성하기 위해서 또 변이 필요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닮음이 된다라고 하면은 변의 길이 있지. 그 대응하는 변, 즉 만나게 되는 대응변들의 길이의 비율이 어떻다는 거야?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야. 길이의 비율이 일정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두 번째, 대응하는 각도 존재를 하게 되겠지? 그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변하면 된다, 안 된다?
변하면 다른 도형으로 바뀔 거잖아. 삼각형에서 가격 크기가 갑자기 2배로 늘어나면 완전히 다른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는 가격 크기는 항상 같다라는 거. 이 두 가지 내용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닮은 도형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다 알고 있는 거야. 확인됐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바로 문제로 넘어갈 거야. 자, 79쪽 딱 봐봐. 닮은 도형 5-1번 411번이야. 점 A의 대응점을 얘기해. 자, 거기서 선생님이 따로 얘기 안 했어.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뭐 이런 얘기 안 했거든? 왜 안 했냐면 우리는 닮음의 관계가 뭐라 그랬어?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합동이 된다 그랬지. 다시 말하면 두 개의 도형이 닮음의 관계를 가진다라면 어느 한 도형을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완전히 포개지는 합동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말하면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만나는 점이나 만나는 변, 만나는 각이 존재하겠지. 그걸 우리는 그냥 전부 다 대응각, 대응점, 대응변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점 A의 대응점이다 하면은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A랑 만나는 점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누가 되겠어? 점 E가 되겠지. 그 다음 412번 선분 FG의 대응변은 선분 BC.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합동이랑 똑같아. 대응변부터는 점의 좌표가 2개 나오잖아. FG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대응하는 점들 순서대로 똑같이 적는 거야. 자, 그러면 세 번째 413번 각 D의 대응각 당연히 누구겠어? 각 H. 그래, 그렇게 가는 거야. 어려운 거 없지? 자, 그러면 밑에 있는 414, 15, 16번 세 문제 보이죠? 빨리 해봐. 자, 다 했어요? 414번 점 C에 대응하는 점 안민혁 뭐야? 점 G. 자, 415번 은행중 부회장 뭐야? 선분 FH. 그래, 선분 FH. 자, 416번 이번에 100점 맞겠다고 장담했는데 못 맞은 사람 뭐야? 면 A C 어? A C 그래, 면 ACD 순서대로 읽을 거니까. 확인됐죠? 자, 다 확인되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건 이거. 삼각형의 닮음 조건. 자, 삼각형의 닮음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닮음을 표시하는 방법, 기호화시키는 방법부터 얘기를 해보자고. 자, 기호화 시켜볼 거야. 그러면 삼각형이 여기 이렇게 하나가 있어. A, B, C. 자, 그 다음에 이쪽 옆에 삼각형이 또 하나가 있어. D, F. 자, 아닌 것처럼 생기긴 했지만 여기 보이는 이 두 개의 도형이 닮음이다라고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 거야. 자, 이때 여기 보이는 A랑 대응하는 점 누굴까? 점 D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자고. 마찬가지로 점 B랑 대응하는 점을 점 E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자고. 확인돼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다를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은 삼각형 A, B, C라고 돼 있는 이 삼각형이 삼각형 누구 순서로 읽어야 돼? 대응하는 점 순서대로니까. D, E, F라고 적고 이렇게 기호로만 적으면 된다라는 거야. 확인돼요? 그리고 우리가 합동 쓸 때 있잖아. 이 뒤에다가 뭐 했어? 괄호하고. 합동인 조건들 적어줬었지. 마찬가지로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닮음이 되는 조건, 닮음 조건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게 될 거야. 이게 기호화하는 방법.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닮음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율이 일정해야 된다 그랬지. 확인되니? 그러면 대응하는 변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자. 이쪽 그림에서 선분 A, B랑 대응하는 변이 누가 되는 거지? 선분 D, E가 대응하는 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선분 B, C랑 대응하는 변은 선분 EF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선분 이번에는 CA라고 읽을 거야. 그러면 대응하는 변이 누가 돼요? 선분 FD가 되겠죠. 이렇게. 확인돼요?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이게 변의 길이의 B를 나타내는 거잖아. 몇 대 몇, 몇 대 몇, 몇 대 몇 하고 나오겠지. 이때 이 B가 항상 어때야 돼? 일정해야 돼. 다시 말하면 변의 길이의 B가 어때야 된다? 전부 다 같아야 된다. 확인돼요? 이때 이 변의 길이의 B를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바꿔버리잖아?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바꿔버리잖아? 그럼 그것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부르냐? 앞으로 닮음에 대한 B다.
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확인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과정과 연결해서 이 닮은 B라고 되는 거는 길이의 B다라고 우리는 추가적으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닮은 B 뭐라고? 길이의 B다라고 같이 기억을 해주시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확인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딱 놓고서 바로 우리는 417번 볼 겁니다. 417번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의 닮은 B를 찾으라 그랬어. 그럼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를 만든 다음에 간단한 자연수 B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 되는 거지? 자, 대응하는 변 지금 나와 있는 게 몇 cm랑 몇 cm 보여? 4cm랑 6cm가 대응하는 변으로 나와 있지? 그럼 이 상태에서 간단한 자연수 B로 바꾸니까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그렇지, 2대 3. 자, 그 다음 418번 각 F의 크기를 찾으래. 각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잖아. 항상 같잖아. 그러니까 각 F랑 대응하는 각이 각 C잖아. 그럼 각의 크기는 당연히 얼마겠어? 100도로 동일하게 나오게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3분의 AC의 크기 419번 찾으라고 했어.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 그렇지. 닮은 B를 이용해서 항상 일정할 거니까. 즉 다시 말하면 3분의 AC 대 대응하는 변이 길이가 얼마예요? 4예요? AC랑 대응하는 변이 4예요? 그럼 이거가 바로 몇 대면? 2대 3이다. 이렇게 비례식 만들어서 풀어버리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러면 자 3분의 AC 길이 빠르게 풀면 얼마 됩니까? 3분의 8cm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형님 어떻게 하지? 알겠어? 이렇게까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서 입체도형으로 넘어왔습니다. 입체도형 420번, 21번 보이지? 해봐. 자, 420번 방금 눈 가리고 눈 비빈 사람 정답 뭐야? 2대1. 자, 2대1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 421번 압니다. 뭐야? 10. 그렇지. 그렇게 나오게 되겠죠. 확인됩니까? 성에서 맞았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기호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냈으니 두 번째 닮음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자, 진짜 미안한데 이 닮음 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등장하는 닮음 조건은 세 개의 변의 길이의 비율이 B라고 쓰자. B가 같을 때. 이게 첫 번째 닮음 조건. 확인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닮음 조건은 두 변의 길이의 B와 E인각의 크기가 같을 때. 이게 두 번째. 이게 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두 개 이상의 각의 크기가 같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적인 닮음 조건입니다. 왜 이런 세 가지가 나왔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형이 합동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그러니까 합동 조건하고 상당히 유사하거나 비슷하게 흘러갈 거야. 우리가 봤었던 삼각형 합동 조건 첫 번째 뭐 있었지? SSS가 있었죠. 이거는 뭐야? 세 변의 길이가 같을 때지. 즉,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 중에 하나를 확대하거나 축소시킨 거야. 확인돼요? 그럼 이 중에 하나를 확대하거나 축소시켜서 이렇게 만들었어. 얘를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리면 합동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자, 여기 보이는 변, 대응하는 변, 얘랑 대응하는 변이 여기잖아. 그러면 이 변을 두 배로 늘려서 여기를 만든 거야. 여기 길이가 만약에 1이면 여기 길이는 2가 되겠지? 여기 길이가 만약에 2였으면 여기도 2였잖아. 두 배 했으니까 여기도 4. 여기가 2였으면. 그럼 여기가 만약에 뭐 1.5였으면 여기 길이는 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두 배 했을 때.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똑같이 두 배가 돼서 닮음인 도형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결국에 축소했을 때 합동이 되는 조건이 완벽하게 매칭이 되지? 그래서 모든 변의 길이의 B가 항상 일정할 때, 같을 때
합동 조건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S 합동 닮음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확인되죠? 여기서부터 온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합동 조건이 SAS가 있었지. 자, 마찬가지야. 한 변하고 다른 변, 그 다음 끼인각이 나올 거야. 여기가 만약에 뭐 60도, 여기 변의 길이가 2, 여기 변의 길이가 4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얘랑 합동인 애가 원래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요 도형을 확대시킨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60도지. 자, 몇 배 확대했는지 우리 모르잖아. 그러면 여기 변의 길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이 됐어. 3배가 된 거지.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12가 될 거 아니야. 확인되니?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부분을 마찬가지로 축소시키면 원래 있던 애랑 합동이 되는 거지. 확인돼요? 근데 이 변의 길이 우리 모르잖아. 그치? 이 변의 길이 실제로 모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축소를 똑같이 시키면 얘가 이렇게 변할 거잖아. 길이가 같다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였으니까. 확인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번째 SAS라는 합동 조건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닮은 조건이 SAS로 또 등장을 한 겁니다. 확인되죠? 자, 그러면 물론 선생님 이거 그러면 굳이 이 60도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합동 조건이랑은 좀 거리가 멀지만 여기가 됐을 때는 닮음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 그럼 마찬가지야. 여기가 만약에 60도라고 쳐봐. 그럼 얘를 축소했을 때 얘랑 완전히 포개진다는 보장이 있어? 없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야? SAS라는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닮은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야. 보장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합동 조건 세 번째는 뭐였지? ASA였지. 맞죠? 자, 그러면 이 ASA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의 길이 하나, 변 각 두 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지? 여기 변의 길이가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이고, 여기가 뭐 30도, 60도였다라고 쳐보자고. 확인돼요? 그럼 얘를 마찬가지로 쭉 우리가 확대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각의 크기가 30도랑 60도를 유지를 했어. 확인돼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 얘가 30도, 60도면 여기 직각이지. 30도, 60도면 변의 길이 몰라도 여기 직각인 거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지. 그럼 이 상태면 사실 이 변의 길이가 주어지나 안 주어지나 얘가 몇 배가 되는지 몰라도 얘를 축소하면 얘가 된다 라는 가정이 그냥 생겨버리지. 그래서 마지막 닮은 조건 세 번째 SAS는 없어졌어. 어떤 점에서 없어지냐? 각의 크기가 같은 것까지는 좋아. 근데 이 변의 길이 중간에 하나 몰라도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포개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과정 자체를 줄여버린 거야. 어떻게? 요거 몰라도 돼. 라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가격 크기가 같을 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AA 닮은 조건이 나온 거야. 확인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전적으로 내 의견이야.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몰라. 그냥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정의를 내려놨는데 그나마 좀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어떻게든 뭔가 머리를 굴려본 과정이거든. 뭔가 좀 논리적인 오류가 있을 수는 있어. 어쨌든 요 세 가지 조건을 확실하게 기억을 해놔라.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삼각형 닮음 조건을 찾는 문제들이 여러분들 앞에 계속해서 펼쳐질 거거든. 그러면 그 펼쳐지는 문제의 약 80% 정도가 AA 닮음으로 찾게 돼. 80% 정도가.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각의 크기가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하잖아? 일단 AA 닮음부터 의심을 해보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15% 정도는 SSS 닮음. 확인? 마지막 5%가 여기 보는 SAS 닮음. 이거를 이용하거든? 다시 말하면 문제 출현 빈도가 적다는 얘기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문제가 뭔가 좀 어려워 보인다 싶잖아? 그럼 대부분은 요 SAS 닮음을 활용하게 될 거야. 그래서 문제 상황마다 닮음 조건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계속 달라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이번 2학기 중간고사에서 점수 100점과 90점을 가르는 기준이 여기서 나올 거야. 요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푸냐 못 푸냐. 그래서 이거 찾는 거에 조금 포커스를 많이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 포커스 뭔지 아냐?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 한번 맞추면서 여러분들 쭉 따라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좀 보고 갈 거거든. 뒤로 넘겨봐. 81쪽을 보시면 됩니다. 자, 81쪽을 딱 보면은 삼각형의 닮음 조건이라고 해서 430번 문제 보이죠? 보이니? 그러면 지금 430번 문제에 대해 증명하는 과정이야. 얘네들이 닮음이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딱 보니까 지금 삼각형 ABC랑 삼각형 일단 모르겠어. BCD가 보이잖아. 맞지? 대항하는 점 어떻게 닮음이 될지 몰라.
그래서 그냥 ABC랑 BCD 알파벳 순서를 읽었는데 두 개의 삼각형을 지금 딱 보아하니 ABC 세 변의 길이 다 나왔지. BCD도 세 변의 길이 다 나왔지. 그럼 얘네 둘이 어떤 닮음일 가능성이 높아질까? SSS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삼각형의 모양을 요리조리 돌려보면서 변의 길이에 대응하는 비가 일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우리 보고 맞춰보라는 얘기지. 이거를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내시잖아? 그림을 보고서 잘 비교를 해봐도 문제 정답이 100% 다 나와. 근데 그림을 대충 손으로 그렸어. 컴퓨터로 안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그림을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옛날에는 실제로 그림이랑 많이 다른 경우들이 많이 펼쳐졌는데 최근에는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거야. 웬만해서는 그래프 다 그리는 프로그램 써서 문제 내실 거거든? 그러니까 그림 자체를 보고서 그냥 믿어도 돼. 그러면 딱 보니까 지금 ABC랑 BCD 보이잖아. 어떤 삼각형이 닮음이 될지 대충 감이 와? 삼각형 ABC랑 삼각형 어떤 순서를 읽으면 될까? CBD로 읽으면은 왠지 모양이 비슷해 보이지? 그래서 그 비슷한 모양 두 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지금부터 비교해 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에 네모칸 쳐져 있는데 두 번째 줄에 보면은 AB 대 CB가 네모 대 BD라고 나와 있지? 그럼 AB랑 CB의 B를 만들었어. AB 대 CB야. 그랬을 때 BD랑 대응하는 변은 그럼 누구겠니? 그래, 선분 BC가 되겠지?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면 선분 CA랑 대응하는 변은 누구겠어? 선분 DC가 되는 게 눈에 보이잖아. 확인되죠? 그러면 실제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변의 길이를 가지고 B를 직접 만들어서 뒤에 보이는 2대 몇의 비율을 가지는지 우리가 직접 찾아봐야 돼. 그러면 AB 대 CB부터 보자고. AB 대 CB를 보면 8대 10이잖아. 자연수를 B로 바꾸면 2대 3이지. 그럼 네모칸에 들어갈 게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갈 게 예상이 되잖아. 그럼 다음 번 것도 비교해보는 거야. 우리가 BC 대 BD를 비교해보면 되겠지. BC가 12, BD가 18이잖아. 자연수비로 바꾸면 얼마? 2대 3인 게 확인이 되지? 그럼 네모칸에 3 들어가면 되겠구나. 확인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삼각형 ABC랑 삼각형 CBD가 닮음이야. 괄호하고서 닮음 조건 적었지? 무슨 조건이 적어져야 돼? SSS가 나오겠구나. 그렇게 찾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바로 밑에 있는 31번하고 32번 두 문제 보이죠? 한번 해봐. 직접 한번 찾아봐. 사장님. 어머니 뭐야 안 하고? 성현이도 정오표 나오잖아? 바로 선생님 갖다 줘. 야, 오늘 이거 우리 다 못하겠는데? 어떡하지? 숙제를 줄이면 되지 뭐. 다음 시간에 숙제가 많아지면 되는 거잖아. 뭐 임마. 뭐가 좋아? 내가 얘기했지. 100점 못 맞아서 말하지 말라고. 근데 100점 못 맞아볼 수가 있어. 자, 431번. 선분 A, B랑 이번에는 보니까 변의 길이가 두 개밖에 안 나왔잖아. A, D랑 A, B, C 두 개의 삼각형을 보는 것 같거든? 근데 변의 길이가 두 개밖에 안 나왔지? 그러면 SSS 될까 안 될까? 불가능이야. 그럼 이번에는 뭐겠어? SA, SA일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그러면 S라는 두 개의 변의 길이에 비교를 하면 되거든? 한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우리는 조건을 밝혀야 SAS 닮음이 되는 거잖아. 그럼 그 한 각이 지금 누굴까? 그래, 각 A가 공통각으로 들어가 있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선분 A, B 대 선분 A, E가 되겠지? A, B 대 A, E가 왠지 길이가 같은 도형처럼 보이잖아? 자, 그리고 뒤로 왔더니 선분 A, D랑 대응하는 변은 선분 A, C가 될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변의 길이를 만들었더니 AB 대 AE를 만들면 AB의 길이가 12고 AE가 6이잖아. 그럼 12 대 6이니까 자연수비로 바꾸면 2 대 1이 되겠죠. 두 번째 B, AC 대 AD면은 AC의 길이가 14고 AD의 길이가 7이잖아. 그러니까 또 이번에도 2 대 1이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각 A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둘은 SAS 닮음이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찾을 수가 있겠지. 확인돼요? 성인이 알겠어? 자, 그러면 432번. 얘는 어때?
변의 길이가 아무것도 안 나왔지? 그럼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전부 다 뭐야? 그냥 AA 닮음인 거야. 확인됐죠? 그럼 AA 닮음이라는 거를 전제로 하면서 우리가 도형을 봤더니 두 개의 삼각형에 각 C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지. 근데 75도라는 각이 보이지? 다시 말하면 조그만 삼각형이나 큰 삼각형 하나를 뒤집어 놔야지만 같은 모양이 돼서 대응하는 점들 순서대로 이렇게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겠지? 그걸 알고 있는 상태로 각 ABC랑 크기가 같은 게 각 누구야? EDC. 그리고 각 C는 공통이니까 두 각이 바로 같아. 그러니까 바로 닮음이 되겠구나. 그래서 닮음 조건은 AA 닮음이구나 라고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네, 요렇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 닮음 조건 찾는 게 생각보다 복잡해질 수도 있거든? 어렵고 잘 안 찾아지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합동 처음 문제 풀 때 어떻게 했어? 도형 다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놓고 실제로 합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비교했지? 닮음도 똑같이 하면 돼. 일단 비슷해 보이는 도형 두 개 딱 만들어 놓고 닮음비가 일정한지 아닌지 비교하면서 문제 풀어보면은 안 풀릴 리는 없다. 단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 근데 그렇게 충분한 연습을 좀 해야지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안 맡기고 볼 거야. 찾는 거 연습 좀 해봐. 자, 그럼 바로 옆에 있는 433, 434, 435번 보이죠? 얘네도 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는 닮음을 직접적으로 찾아보라고 여러분들 시키고 있는 거죠. 해봐. 33번부터 35번까지.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딱 좋은데. 아, 싫어. 앞에 거도 할 거야. 여기까지 하고 끝내기에는 너무 적어. 근데 아미도 어제 태권도 갔다 왔냐? 어제 안 갔어? 근데 밥을 왜 그렇게 늦게 먹었어? 아, 스카 가서 친구랑 놀았어? 혼자 가서 게임했어? 이번 시험의 평균이 제일 커요. 얼만데? 91인가 90. 그럼 지난번 시험에서 평균 90을 못 넘었던 거야? 야, 중학교 시험에서 평균 90을 못 넘으면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아쉬워. 뭐, 아니, 평균 95는 무조건 넘어야지. 90은 넘는 사람이 없는데. 승희, 뭐요? 경민이, 다 넘어, 서연이. 90은 넘는다고요? 어, 아니 넘었는데. 승희 넘었지? 지난번도 넘었잖아. 경민도 다 넘었고, 성호진도 넘었고, 마시도 넘었고, 현도 넘었고. 막 넘었어. 95 평균이요? 응. 왜요? 막 겉보기에 좀 허술해 보여서 그렇지. 안 그래. 원자도 넘었고. 남자 안 되죠. 응, 넘었잖아. 95. 응. 아니 95도 넘은 거지. 95도 인정. 95 이상. 뭐 성현이는 이번에 처음 첫 합류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너, 씨. 아, 진짜 속상하다, 속상해. 합니다. 뭐야? 왜 이렇게 떨려? 자, 다 됐습니까? 아무님 다 했어?
믿어도 되는 거 맞아? 믿어도 되는 거 맞아? 아, 이렇게 고용 파트는 제일 잘해요. 넌 도대체 못하는 데가 어디야? 함수를 보여주고 고용 파트. 자, 이렇게 지금 세 개의 그림 그려져 있거든? 잘 안 보일 때 문제 풀는 방법 가르쳐 줄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보면은 얘는 쉬워. 삼각형이 두 개밖에 없지. 모양만 잘 회전시키면 돼. 그래서 삼각형 ABC가 이렇게 하나가 원래 있을 거 아니야. ABC. 그러면 얘와 비슷한 모양이 되게 여기 보이는 AED라는 삼각형 보이지? 그림을 그려놔. 이렇게. 비슷한 모양이 되게. 그러면 꼭지점들을 하나씩 찍어보면 왠지 여기가 E고 여기가 D고 여기가 A일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확인되죠? 그럼 실제로 변의 길이를 다 적는 거야. 여기가 16, 여기가 14, 그 다음에 여기가 12, 그 다음에 AE가 6이니까 여기가 6, 그 다음에 여기가 8, 여기가 7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바로 대응하는 변, 우리는 요 모양이랑 요 모양을 닮음이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대응하는 변들 길이를 바로바로 비교해 보는 거야. 그럼 전부 다 어때? 2대1이라는 길이의 비가 유지가 되지? 그럼 바로 얘네들 닮음이구나. 그래서 기호로 쓰면 삼각형 ABC랑 그 다음에 삼각형 EDA가 바로 우리는 뭐가 된다? SSS 닮음이 되겠구나. 요렇게 그냥 바로 조건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거. 얘는 쉽지? 그림 딱 보니까 얘네들 막국지잖아. 그리고 여기 3, 6이잖아. 1대 2잖아. 2, 4니까 1대 2지. 그림 그지 안 그려도 삼각형 ABC랑 그 다음에 삼각형 ABC 순이니까 DEC 순으로 읽으면 되겠지? 그래서 DEC가 무슨 닮음? SAS 닮음이다 라고 우리는 바로 찾아버리면 되겠죠. 닮음만 찾으면 되는 거지? 오케이. 확인됩니까? 자, 그럼 마지막 435번. 얘가 좀 어려워 보인다. 얘 지금 보니까 삼각형 몇 개 보여? 하나, 둘, 세 개 보이잖아. 여기서 이제 닮음인 걸 찾아야 되는데 변의 길이 아무것도 안 나왔지? 결국 AA 닮음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45도가 포함된 요 두 개를 집중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또 각의 크기 하나를 더 찾아야 되는 같은 거. 어디가 보일까? 그렇지, 각C. 그럼 얘네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을 보면 웃긴 게 뭐냐면 여기 보는 삼각형 ADC도 하나 45와 X를 가지고 있지. 또 ABC도 가지고 있어. 확인돼요? 그럼 얘네 둘이 닮음이 되지 않을까? 라고 짐작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모양을 똑같이 그려놓고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A, B, C 그리고 여기가 45도 여기가 X라는 각. 그 다음에 ADC도 똑같은 모양이 되게 그리면 꼭지점을 바로 찾는 게 힘들면 각의 크기부터 45, X부터 표시를 하고 각각에 맞는 꼭지점들을 적어 넣어도 돼. 그러면 요 위에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데가 D 45도 갖고 있는 각이 꼭지점이 A, 여기가 C 이렇게 그려지겠지? 각의 크기 다 같은 거 확인됐으니까 우리는 바로 삼각형 ABC랑 그 다음에 삼각형 DAC가 AA 닮음이구나 라고 이렇게 써버리시면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래서 ABC 같은 경우는 어디? ABC고요. 회전시켜야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어서 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 왜냐면 우리가 합동할 때 이렇게 생긴 애 있고 뭐 이렇게 생긴 애 있으면 요거는 회전시켜도 안 나오잖아. 뒤집어도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어떻게 보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오늘 해야 될 세 번째 주제 얘기합니다. 오늘 아마 요거까지 얘기하고 마칠 것 같아. 네 번째 거 못할 것 같아. 세 번째, 넓이와 부피에 비해 대한 얘기 하자. 야, 최대한 쉽게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잘 봐봐. 최대한 쉽게 얘기해 볼게. 자,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있어. A, B, C라는 변의 길이를 가지는 직각삼각형이야. 확인됐지? 자, 이쪽에 또 다른 직각삼각형이 있어. 계산하기 편하게 KA, KB, KC라는 변의 길이를 가지는 직각삼각형이야. 확인돼요?
이때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닮음이야. 그냥 생긴 모양 그대로 포개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닮은 B 찾아볼 거야. 몇 대 몇입니까? 1대 K가 되는 거 확인되죠? 그죠? 대응하는 변 아무거나 보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두 번째 각각의 도형의 넓이를 찾아볼 거야. 넓이. 자, 첫 번째 도형 넓이 뭐예요? 그렇죠. 2분의 1 AP. 자, 두 번째 도형 넓이 2분의 1 AB에다가 K의 제곱이 되겠지. 맞아요? 그럼 넓이의 B를 만들 거야. 이렇게 되겠지. 간단한 자연수비로 바꿀 수 있겠지. 어떻게 바뀌면 돼? 1대 K의 제곱이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자. 얘를 밑면으로 가지는 높이가 이렇게 높이가 D인 삼각 기둥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어차피 둘이 닮음이잖아. 그럼 여기서 생기는 높이는 얼마가 되겠어? KD인 기둥 모양으로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확인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세 번째 부피 찾을 거야. 그럼 얘 부피는 밑넓이에다가 높이 곱하면 되지. 그러니까 2분의 1 AB D가 되겠지? 자, 얘는요. 2분의 1 ABD에다가 K의 세제곱 되겠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B로 만들 거야. 몇 대면? 1대 K의 세제곱이야. 여기서부터 하나의 규칙이 나오는 거거든? 우리가 첫 번째 닮은 B라고 나왔었지?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쓴다 그랬지? 길이의 B라고 써도 된다 그랬지? 길이의 B가 A 대 B라고 생각하잖아? 얼마인지 몰라. 그냥 A 대 B야. 그러면 닮은 도형이라면 넓이의 B는 몇 대 몇이 되겠어? A 제곱 대 B 제곱의 B를 가지게 될 거고, 부피의 B라면은 뭐가 되겠어? A의 세제곱 대 B의 세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거든? 잘 외워지지가 않으면 이런 편법을 쓸 수가 있어. 자, 단순하게 생각해봐. 길이를 나타내는 가장 근본적인 단위,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단위 뭐 있어? 센티미터지. 넓이는 제곱 센티미터지. 센티미터가 제곱된 거지. 센치 곱하기 센치잖아. 그러니까 넓이는 제곱이야. 부피는 세제곱 센티미터지. 그러니까 세제곱이야. 단위 따라간다라고 생각해도 돼.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무조건 외워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확인되나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일단 단순한 문제들부터 풀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 가자. 자, 422번부터 429번까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해봐. 오늘 너무 쉬운가 봐. 오늘 되게 잘 푸네. 또 지난번에 기말고사 대비할 때도 그랬잖아. 아이, 이 정도는 뭐 해놓고서 100점 못 맞았잖아. 다음번 중간고사 때 100점을 맞으면 더 이상 안 할 거고, 못 맞으면 계속 할 거야. 경험도 충분하고. 그건 하고 얘기하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렇게 매번 호언장담하던 형이 100점을 결국 못 맞아왔다. 자, 422번 닮은 B 몇 대 몇입니까? 3대 4. 그럼 둘레의 길이의 B. 둘레의 길이의 B라고 나왔지? 이거 그냥 무시하고 길이의 B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3대 4. 그럼 넓이의 B는 당연히 제곱이니까 9대 16. 그 다음에 넓이가 45일 때 저 사각형의 넓이는 9대 16은 45대 X 해놓고 문제 풀면 되겠지? 그래서 비례식 풀면 80제곱센티미터로 나오게 될 겁니다. 확인됐나요? 자, 밑에 있는 426 닮은 B 1대 2. 그 다음 427번 건넓이의 B. 넓이의 B잖아. 그러니까 1대 4. 그 다음 세 번째 부피의 B는 1대 8. 429번은 부피는 1대 8이니까 16. 이렇게 되겠죠.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이 넓이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넓이와 부피에 비해서 주의해야 될 점 하나 얘기할 거거든. 자, 요거 잘 기억해놔야 돼. 지금부터 이렇게 생기는 원뿔을 하나 만들 거야. 확인됐지? 자, 모선의 길이를 3등분합니다. 3등분.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위쪽에 있는 원뿔을 A, 가운데 있는 원뿔대를 B, 마지막에 있는 원뿔대를 C라고 할 겁니다. 확인됐나요? 자, 이때 우리는 첫 번째 이거부터 찾을 거야. A 대 B 대 C가 닮음입니까? A랑 B랑 C가 닮음이에요? 닮음이 안 됩니다. 이유는요? 그렇죠. A는 원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얘기할 때 일부러 이름을 다 불러줬어. 원뿔대, 원뿔대잖아. 닮음이 안 돼. 확인돼요? 그러면 닮음이 되게 만들고 싶어. A랑 닮음인 애가 그러면 뭘까? 그렇지. A랑 B랑 합친 거. 그 다음 A랑 B랑 C를 또 합친 게 닮음이 되겠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첫 번째 길이의 비를 만들 겁니다.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이 길이 다 3등분 했다 그랬으니까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3이 되겠죠. 이게 기본적인 닮음이 맞죠? 그러면 두 번째 넓이의 비를 찾을 겁니다. 몇 대 몇 대 몇이 돼요? 1대 4대 9. 세 번째 부피의 비를 찾을 겁니다. 그럼 몇 대 몇 대 몇이 되죠? 1대 8대 27이 되겠죠.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야. 확인되니? 근데 얘랑 같이 대비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A 대 B 대 C라고 해놓고 A 대 B 대 C의 부피의 비를 찾으래. 닮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피의 비를 찾을 수가 있긴 해. 이걸 찾으라고 시키는 거거든. 어떻게 찾게 되느냐? A는 여전히 1이야. 똑같으니까. 근데 A, B를 합쳐놓은 게 8이었지. 그럼 B에 해당하는 부피는 7이 되는 거야. 8에서 1을 뺄 거니까. 확인되죠? 그러면 A, B, C를 합쳐놓은 게 27이었지. 얼마를 빼야 C가 나올까? 그렇지. A, B를 합쳐놓은 8을 빼는 거야. 두 개 더한 9를 빼는 거 아니야? 8을 빼서 얼마? 19라는 부피의 비가 형성이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거에서 A 대 A 플러스 B 대 A 플러스 C의 부피의 비가 1대 8대 27 이거랑 A 대 B 대 C의 부피의 비가 1대 7대 19가 되는 거 두 개가 서로 다른 얘기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자체가 곧 시험 문제야. 알겠어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책에 뒤로 넘어가면은 나와. 87쪽에 보면은 470번 똑같은 그림 나와 있죠? 이런 문제 풀 때 쓰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이렇게 부피의 비를 계산해서 객관식 문제 정답 체크해.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당하는 거를 정확하게 체킹해서 들어가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까지만 완벽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딱 해서 다는 못하고 81쪽에 5-4번까지 우리가 지금 한 거거든? 다시 말하면 직각삼각형의 닮음 요거를 해야 되는데 요거까지 할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분이면 되는데? 하자. 축척에 대한 얘기 못했네? 축척해야 되는데? 축척은 그럼 다음 시간에 문제 나오면 하자. 오늘은 요거까지만 하자. 자, 네 번째 직각삼각형에서의 닮음. 정말 미안한데 이거 오늘 우리 다 외워야 돼. 직각삼각형의 닮음은. 맞아. 너 어떻게 알아? 우리 두 번째지? 안 믿어? 맞네. 자,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있고 수선을 내려서 높이까지 이렇게 표시를 딱 해놓은 거야 지금. 자, 요때 그냥 쉽게 여기 안에서 우리가 외워야 될 첫 번째 공식이 이거거든. 선분 AB의 제곱 있죠. 이게
선분 BD에다가 곱하기 선분 BC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림에다 표시를 하면 AB라는 길이를 제곱하면 BD 곱하기 BC야. 짧은 거 곱하기 긴 거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공식은요. 선분 AC의 제곱은요. 선분 CD 곱하기 선분 CB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그림에다 표시를 하면 AC의 제곱은요. 짧은 거에다가 긴 거 곱하는 겁니다. 확인되니? 자, 그 다음 세 번째 공식은요. 선분 AD의 제곱은요. 선분 DB 곱하기 선분 DC입니다. 자, 그림에다 또 표시를 하면요. AD를 제곱한 거예요. 두 번 곱했지? 그랬더니 양옆으로 흩어지는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확인되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선분 AB에다가 곱하기 선분 AC를 하잖아요. 그러면 선분 AD에다가 곱하기 선분 BC가 됩니다. 이걸 그림에다 표시를 하면요. AB 곱하기 AC는 AD 곱하기 BC입니다. 확인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공식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외워 주셔야 돼요. 요거 자체가 그 시험 문제야. 알겠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 봐. 요거 증명해 줄게. 자,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거든. 얘랑 닮음인 삼각형을 밑에다 그릴 거거든. 자, 직각 있고 BC라는 각에서 세 각만 나왔잖아. 변의 길이 아무것도 안 나온 상태. 요즘 옆에 있는 A, B, D 보세요. 직각이 여기 있지? B라는 각 똑같이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그림만 뒤집어서 이렇게 그리면 돼요. 여기가 D, 직각이고 여기가 B, 여기가 A라는 각으로 나오게 되겠죠. 확인됐나요? 그 다음 다시 이쪽 보잖아요. D라는 직각, C라는 각 얘랑 똑같이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똑같이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가 D, 직각, 여기가 C, 여기가 A가 되게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확인됐나요? 자, 이때 얘랑 얘 사이의 닮음을 먼저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 대응하는 변이 선분 AB, 위에 있는 도형의 AB 대 선분 BD지. AB 대 BD. 이 둘의 길이의 비가 BC 대 선분 BA랑 똑같겠죠? BC 대 BA. 이거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으로 비례식 만들잖아요. 그러면 AB의 제곱이 BD 곱하기 BC지? 맞아? 이거야. 확인됐지? 자, 그 다음 다시 얘랑 이번엔 얘 비교할 거예요. 얘네 둘이야. 그러면 선분 AC 대 선분 DC가 대응하는 변이죠? 이거가 선분 BC 대 선분 AC가 되는 거지? 맞아? 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만들잖아요? 그러면 AC의 제곱이지? CB 곱하기 CD지? 맞아? CD 곱하기 CB 두 번째 거야. 맞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믿어도 돼? 자, 그러면 우리 얘네 둘 닮음 비교했고 얘네 둘도 비교했지? 얘네 둘을 해보자고. 얘네 둘이 닮음이고 얘네 둘이 닮음이니까 얘네 둘은 당연히 닮으면 되겠지? 얘네 둘. 보이지? 자, 마찬가지. 선분 BD 대 선분 AD가 되겠죠? BD 대 AD. 이거는 선분 AD 대 선분 DC가 되겠지? 아니, CD라고 쓰는 게 맞겠다. AD 순으로 갔으니까 CD. 확인돼요? 자, 이번에도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만들 거야. 그러면 AD의 제곱이 BD 곱하기 CD지. 여기 있잖아. AD의 제곱이 BD 곱하기 CD. 맞습니까?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얘는 직각삼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지? 그래서 그냥 이거 하나 추가한 거야.
소공식으로. 확인돼요? 그래서 요 네 가지 공식이 이런 원리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요 네 가지 공식은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80점이냐 80점을 맞냐 못 맞냐를 결정하는 게 이거야. 이거 모르면 80점 밑이야. 그래서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밑에 있는 81쪽에 436, 437, 438번 문제 보이죠? 이거 공식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오늘 숙제는요. 436번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뒤로 쭉쭉쭉쭉쭉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갈 거냐? 쭉쭉쭉쭉 가서 92쪽에 497번까지 갈 겁니다. 확인됐나요? 497번까지. 유형 17번이랑 유형 18번은 앞에 있는 거 문제 질문 한번 받고 그리고 숙제로 하자. 요거는 연습 좀 한 다음에 보면은 여러분들 더 편할 거니까 요거는 본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확인됐나요? 자, 그래서 오늘 총 4가지 테마로 해서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조금 달라졌어. 축척이 빠지고 직각삼각형의 닮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첫 번째 기본적인 닮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 했죠. 두 번째 삼각형의 닮음 조건에 대한 얘기 했죠. 그 다음 세 번째 넓이랑 부피의 비에 대한 얘기 했죠. 그리고 주의해야 될 그림으로 요거 하나 같이 비교하면서 기억해 나라는 것까지 얘기했지.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직각삼각형에서의 닮음 간단하게 공식 유도해서 결국에는 요거 4가지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수능 볼 때까지 쓰는 공식이야. 요거 4개는 반드시 잘 기억해놔야 돼. 알겠죠? 네, 그래서 요렇게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축척에 대한 얘기 그래도 하긴 할 거거든? 축척에 대한 얘기하고 뒤에 거 쭉 해서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만 할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조금 달라질 건데 98쪽을 잠깐 봐볼래요? 보면은 6-1번이랑 6-2번 나오는데 6-2번에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나와 있지. 이거는 다다음 시간으로 미룰 겁니다. 각의 이등분선은. 이거는 마지막에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될 거냐? 6-1번에 대한 얘기하고 6-3번, 6-4번, 6-5번을 먼저 한 다음에 다다음 시간에 6-2번만 따로 빼서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다음 시간에는 그렇게까지 하면은 닮음이 다 끝나거든? 그러면 6-2번이랑 뒤에 나오는 피타고라스 정의를 묶어서 가면 딱 맞을 겁니다. 아니네. 무게중심이 바로 나오네? 그럼 무게중심을 묶어서 가죠. 그러면 되지 뭐.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얘기한 거에서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사항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괜찮아요? 오늘 배운 내용들 여러분들 되게 가벼운 내용이기도 하고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문제 풀다 보면 생각으로 많이 막힐 거거든? 막힐 때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일단 닮음을 찾아야 되는 게 거기서부터 막혀. 그러면 닮음 찾는 거 잘 안 되면 아까 우리 그림 그려서 비슷한 모양끼리 그려서 직접 비교해봤지? 그 방법 이용해서 닮음 찾아봐. 그리고 두 번째로 막히는 게 이런 공식들을 언제 써야 될지 활용해야 될지 이게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요거 직각삼각형의 닮음 있지? 직각에 직각 2개가 보여야 돼. 알겠지? 만약에 여기 직각 표시가 없잖아? 이 공식 통용 안 돼.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어. 마찬가지로 여기 직각이 없잖아?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어. 그래서 그거 직각에 직각 둘 다 있어야지만 쓸 수 있다는 것만 잘 기억해놔. 아시겠죠? 일단은 여러분들 책에는 직각에 직각이 다 있는 문제만 나올 거니까 그거 위주로 해보고 다음 시간에 시간적 여유가 되면 없을 때는 뭐가 통용되고 안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뭐. 알겠죠? 좋아.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